자, 제22장 자기력과 자기장. 자기장에 관한 역사적 고찰. 기원전 13세기 기원전 0년이 2000년 전이죠. 그죠? 2000년 전. 거기서 1300년도 더 전이니까 3300년 전. 그죠? 아주 옛날에 중국에서 나침반을 사용했다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1600년에 길버트라는 사람이 1600년에 나침반의 바늘이 일정한 방향으로 편향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지구 자체도 하나의 커다란 연구 자석임을 제안하였어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한참 후 150년 후죠. 1750년이면 자극, 그러니까 N극과 S극 또는 N극과 N극, 그게 이제 같은 극은 서로 밀고 다른 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에 대해서 이제 그 비틀림 저울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중력이랑 비틀림 저울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였죠. 그렇죠? 그 자기력 측정할 때도 쓰이고 중력 측정할 때도 쓰이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자기력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함을 확인하였어요. 중력도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기력도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전기력도 제곱의 반비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힘은 다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죠. 그죠? 그 다음에 웨스테드라는 사람이 강의 실험 도중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발견은 자기장이라는 걸 아직 몰랐으니까 나침반의 바늘이 편향됨을 발견하였어요. 이게 아주 큰 발견이죠. 그죠? 이 사람 그게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는 몰랐겠지만, 아직 자기장의 개념이 없었지만, 그 다음에 그 웨스테드가 그 전류 주위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영향을 받는다는 그 방향이, 그로부터 그러니까 발견 직후 자기력에 대한 정량적인 법칙을 추론하였대요. 추측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20년대에 이게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1820년대에 패러데이와 헨리가 독립적으로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회로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근처에 있는 다른 회로의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전류가 회로에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하였어요. 이제 이걸 단순화시키면 이런 얘기죠. 이런 둥그렇게 생긴 도선이 있어요. 회로니까 이게 뭐 저항도 있고 뭐 등등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장을 변화를 시켰더니 이게 N극. 그러니까 N극을 가까이 이렇게 하거나 이제 멀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자기장이 변하겠죠. 그죠? 그때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를 발견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드는 거죠. 그죠? 전기장을 유도한 거죠. 그죠? 그러면 전류라는 거는 이제 전하의 움직임인데 전하를 움직이게 하려면은 전기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전기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난 발견이죠. 그게 이제 패러데이와 헨리가 각각 독립적으로 알아내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그걸 알아냈나 몰라. 근데 그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발견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거의 동시에 발견하는 적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어떤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견하거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발견한 사람이 천재라서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생각해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찾아보면 뭐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힌트들이 계속 주어져서 이제 그게 이제 학문으로서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단한 발견을 하기 전에 충분한 힌트들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힌트들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헨리하고 패러데이도 힌트를 같이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누가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같이 이게 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같이. 아무 힌트도 없이 진짜 패러데이하고 헨리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걸 알아낼 확률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로부터 몇 년 후 맥스웰은 이론적으로 그 역이 성립함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제 패러데이하고 헨리가 이제 실험에서 알아냈죠. 그죠? 근데 맥스웰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든다면 변하는 전기장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정말 그런 일이 발견되었어요. 자, 역사적인 거는 이제 이쯤 하고 이제 자기장부터 봅시다. 자, 움직이는 전하의 주위에는 전기장과 더불어 전하가 전하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전기장은 생기죠. 그죠? 전하가 있으면은 뭐 플러스 전하가 있다 그러면 전기장이 여기서 임의의 점에서 이쪽으로 생기죠. 그죠? 전기장. 여기서는 이쪽으로. 멀면 약하게. 가까우면은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도 생기니까 뭐 움직일 때도 생기고. 근데 전기장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장도 생겨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긴지 자세한 거는 이제
좀 있다 하고 어쨌든 생긴다. 그 다음에 자기장을 이제 B라고 표시해요. B. 자기장도 벡터예요. 그래서 B하고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래서 나침반을 여러 곳에 두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표시를 해보았더니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들을 다 이렇게 이었더니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겼죠. 그죠? 화살표를 이은 것을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규칙이 있어요. 자기장이 강한 곳은 촘촘하게, 자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작게. 이게 간격이 작죠. 이게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자기력이 약한 곳은 간격이 크게, 이렇게. 크죠. 간격이. 그래서 옆에서는 약하고, 그 극 주변에서는 이제 강해요. 그다음 극 주변이라도 멀면 약하고, 극에 가까우면 강하고, 그 힘이. 그래서 이제 자기력선을 보면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그죠? 벌어지죠. 그래서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실험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그 전하의 속력에 비례하더라. 즉 F 그러니까 자기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 Q와 V의 곱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대전 입자가 자기장 벡터와 평행한 방향으로 운동할 때는 자기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이거는 뒤에 이제 이거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속도 벡터가 자기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자기장과 예를 들어 자기장이 이제 뭐 이쪽이 이렇게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전하를 띈 입자가 이쪽으로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둘의 사이각이 세타죠. 그러면은 자기력은 V와 B의 모두 그러니까 이게 V고 이게 B죠. 그죠? 이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 V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면 어떤 방향일까요? 여기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또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죠? 이게 뚫고 나오는 방향. 자, 여기 방향 표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위에다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는 이렇게 표시하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X를 표시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규칙이냐? 왜 이런 방향 표시를 왜 점하고 X로 하냐? 이거는 이제 화살에서 기이네요. 화살이 이렇게 생겼죠? 화살 꼬리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밑에도 이렇게 생겼죠. 그죠? 뒤에도 있고 그죠? 뒤에도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화살 앞대가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앞에 이제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해놓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살의 방향이 이제 벡터의 방향인데 이 화살이 이제 지면을 뚫고 들어갈 때는 어때요? 꼬리만 보이겠죠. 이게 꼬리, 그죠? 이게 꼬리. 이게 꼬리예요. 꼬리.
그 다음에 뚫고 나올 때는 머리만 보일 거 아니야. 머리. 그래서 뚫고 나오는 게 왼쪽 거고 뚫고 들어가는 게 오른쪽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은 V와 B 두 개 다의 동시에 수직이니까 이게 뚫고 나오거나 또는 뚫고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양전하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똑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음전하에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이다. 예를 들어 그 양전하가 받는 힘이 만약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러면은 음전하가 받는 힘은 뚫고 나오는 방향, 반대 방향이죠. 180도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속도 벡터가 자기장 B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이미 이제 그렇게 약속했죠, 우리 여기. 그죠? 세타면 운동하는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표시는 이렇게 해요. 벡터. 그러니까 자기력은 자기장 내에서 속도 V로 움직이는 그 Q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은 QV 크로스 B인데 이 두 개 다 벡터예요. 벡터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도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벡터곱 우리가 이미 배운 벡터곱은 또 뭐가 있어요? 점곱이 있죠. 그죠? 점곱. 이거는 뭐였어요? V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였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Q는 숫자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V하고 B하고 점곱이 아니고 이걸 크로스곱이라고 그래요. 크로스곱은 V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 이게 이제 크기예요. 크로스곱의 크기다. VB 사인 세타가. 그 다음에 이 점곱은 방향이 있는 두 벡터의 점곱의 결과는 그냥 숫자예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다. X. 그냥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스곱은 방향이 있는 두 벡터의 크로스곱의 결과는 방향이 있어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X 만약에 이제 이게 V고 V가 이쪽 방향이고 이제 B가 이쪽 방향이잖아.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크로스곱의 결과적인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내 손가락을 V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말아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은 이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휘었죠. 그죠? 이렇게 둥글게 손가락을. 그리고 그럴 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죠? 엄지손가락이 너무 크다.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V 크로스 B니까 V가 먼저 왔죠. 그죠? 그래서 V에서 B 쪽으로 소를 말아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크루 드라이버라고
드라이버랑 비슷하죠, 그죠? 스크루드 십자 드라이버하고, 그죠? 십자건, 일자건 똑같네. 하여간에 V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죠, 그죠? 그런 방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헛갈릴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른손바닥 법칙이라는 방향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손 법칙이라. 오른손 법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걸 특히 오른손 바닥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불편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 이 움직이는 전화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이 방향 있죠? 그거예요, 바로. 자, 손을 말아주었죠. V 크로스 B, 그죠? V 크로스 B. 그래서 V에서 B 쪽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할 때 F 방향이 바로 100도의 방향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또 다른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자, 보통 자기장이 어떻게 주어지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자기장이 이렇게 균일하게, 색깔 좀 바꾸죠. 균일하게 막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자기장이. 그러면은, 네 손가락을 이제 그 자기장 방향으로 해요. 이렇게. 네 손가락을.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어느 방향으로 하냐면은 전화의 속도 방향. 그러니까 전화가 날아가는 방향이죠. 만약에 이제 전화가 이쪽으로 날아간다. 이게 이제 V라고 가정합시다. B고 V. 그럼 엄지손가락이 바로 V예요. 엄지손가락.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손등이죠. 손등. 그죠? 그럼 손바닥은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그 여기 전하에 가해지는 자기력의 방향은 바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게 이제 오른손바닥 법칙이에요. 자, 손바닥에다가 자기력의 방향을 이제 제대로 표시하면 여기가 X가 되겠죠. 이렇게 X. 그죠? 들어가는 방향. 여러분도 해봐요. 손으로. 그다음에 자기력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전기력과 자기력의 차이점. 전기력의 방향은 항상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반면에 자기력은 수직이다. 자, 그 다음에 대전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입자가 멈춰 있거나 뭐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그 거리에만 의존했죠. 그렇죠?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고 이런 식으로 그 세기가 거리에만 의존했는데 자기력은 멈춰 있으면은 자기력이 0이 돼요. 왜냐면 여기 V에 비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전기력은 대전입자의 변이에 대하여 일을 하는 반면에 자기력은 일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입자의 속도, 그러니까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자기력의 방향하고는 수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FDS, 그러니까 DS하고 속도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수직이니까 이거의 이제 크기가 FDS 코사인 세타인데 이 수직이면 90도니까 코사인 90은 0이죠. 그죠? 코사인 90 0이죠. 코사인은 이제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그래서 이제 막대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을 때는 이제 그림자 이제 햇볕이 이렇게 쨍쨍칠 때 그림자의 길이가 0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방금 설명한 거 지면으로 들어갈 때는 요렇게 그다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X로 표시한다고. 그다음에 자기장 내에서 전자의 운동 여기서 자기력을 구하시오 하면은 F는 QVB 사인 세타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60도가 주어졌으니까 90도가 아니고 여기다 60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균일한 자기장 내 안으로 대전 입자가 들어갔을 때 받는 자기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기력을 받으면 받을 때 그 힘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 운동이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근데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가정해요. 자기장이 없었는데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입자가 딱 이곳에 왔을 때 자기장 스위치를 탁 켜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겼다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이제 자기력을 받지 않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력을 받겠죠. 그죠? 자, 그럼 힘의 크기는 QVB 사인 세타인데 V하고 B하고 직각이죠. 그죠? 그래서 QVB가 되죠. QVB. 그다음에 방향은 오른손 바닥 법칙을 사용하면은 이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쪽이에요. 그죠? 위쪽 방향.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게 돼요. 방향을 틀면서 이제 여기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이 정도. 그러면은 속도의 방향이 이쪽이고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또 힘은 또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또 틀게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이 자기력의 방향을 보면은 구심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돼요.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력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는 QVB인데 이게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고 거기다 M을 곱하면은 이게 구심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장에 들어간 이 속도 V로 들어간 입자가 원운동을 하는데 그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 이제 R에 대해서 풀면 R은 QB분의 MV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반지름이 크고 전하량이 크면 이제 자기력을 많이 받아서 금방 이제 더 많이 휘겠죠. 그렇죠? 그죠? 가속도가 더 크겠죠.
속력이 변하지 않고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죠?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가 바뀌는 걸 가속도라 그러는데, 속도가 바뀐다는 거는 속력도 바뀌어도 가속도가 있는 거지만 방향이 바뀌어도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입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가속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빠르게 입사하면 아무래도 원이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겁고 빠른 입자가 들어가면은 원이 커지고, 그다음에 그 전하량과 자기장의 크기에는 반비례한다. 자, 그다음에 각속력은 이게 이제 1학기 때 배운 부분이죠, 이게. 그죠? 오메가는 R분의 V. 그래서 그러니까 각도 나라의 속력과 이게 직선 나라의 속력이죠. 그죠? 직선 운동의 속력. 그 둘 사이에 이제 관계식이 바로 이거죠. 그죠? V는 R 오메가. 각속력이라는 거는 1학기 때 배웠는데, 각속력이라는 거는 초당 각도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그게 각속력이에요. 1초에 몇 도나 변하느냐. 근데 여기서 각속력은 1도, 2도에서 360도 시스템이 아니고 레이디언 시스템이에요. 레이디언. 자, 그래서 1도부터 360까지 변하는 걸 디그리라 그러죠. 그죠? DEGREE. 그다음에 그래서 디그리는 0도부터 360도까지. 그다음에 레이디언 시스템. 레이디언 시스템에서는 0부터 2파이. 2파이가 이제 한 바퀴에 해당되는 거죠. 360도. 자, 그래서 만약에 각속력이 파이다. 그러면은 1초에 반 바퀴 도는 거예요. 만약에 각속력이 4파이다. 4파이 퍼 세크이다. 4파이 퍼 세크. 그러면은 초당 두 바퀴를 도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R을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V는 지워지고 M분의 QB가 되죠. 그죠? 각속력이. 그러면 주기는 뭐냐면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2파이R은 한 바퀴죠. 이게 한 바퀴. 그죠? 한 바퀴의 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속력을 나누게 되면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죠? 거리 나누기 속도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자, 오메가가 R분의 V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R분의 V가 오메가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R분의 V가 오메가니까 V분의 R은 오메가가 이제 분모로 내려와서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대신에 이제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n분의 qb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값이 나온다. 주기가. 자, 이거는 이제 그 V가 대전 입자의 속도의 이제 속도의 방향이 자기장과 수직일 때 이렇게 처음 시작한, 그러니까
자기력을 받기 시작한 점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죠. 정확하게 원운동을 해서. 근데 이게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그쪽 방향에 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선형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자, 그리고 예제를 봅시다.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으로 입사한 양성자. 자, 양성자가 수직으로 입사해서 원운동을 하는데 그 반지름이 14cm이고 0.14m죠. 그죠? 0.14m이고 자기장의 크기가 0.35 테슬라.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라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건 1테슬라는 10,000가우스. 왜냐면 테슬라가 너무나 큰 양이기 때문에 가우스를 써요. 자,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양성자가 원운동을 한다. 양성자의 속력을 구하라. 앞에서 구한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앞에 어디서 공식을 구했냐.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니까 여기를 봐야죠. 여기 QB분의 MV 이걸 보면 되죠. 있어 봐. 구하라는 게 속력을 구하라죠. 속력. 그죠? 속력을 구하라니까 V하고 R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QB분의 MR. QB분의 MR.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Q 원계도 V는 둘 다 분자니까 뒤집어줘야죠. 그죠? 여기서 V만 남기고 R이 있는 쪽으로 다 나누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M을 나누고 R이 있는데 양변에 M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양변에 QB를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V는 M분의 RQB. 그래서 이제 M분의 RQB가 되죠. 여기서 이제 M은 양성자의 질량. 이렇게 470만 미터/s. 그다음에는 전자빔의 휘어짐. 이 양성자가 휘어지는 문제였고 예제 22.2는 그다음에 22.3은 이제 전자가 휘어지는 거죠. 전자가 휘어지는데 이제 전자의 속력이 바로 주어진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 형태로 주어졌어요. 자, 전위차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위치 에너지죠. 그죠?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델타 V인데 그냥 편하게 V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델타가 뭐가 힘들다고 델타 쓰는 게 뭐가 힘들다고. 자, 델타 V에다가 Q를 곱하면 이게 위치 에너지가 되죠. 위치 에너지. 그죠? 위치 에너지가 되는데 이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로. 자, 그래서 델타 V가 350이고 Q가 2죠. 그죠? 전자의 전하량은
E가 되는 거죠. E, 그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전자의 질량 mv 제곱이 되고, 그래서 V는 그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이냐면은 350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352. 그렇죠? 그러면은 양변에 2를 곱하고 m을 나눠주고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이거 352. 요게 350 곱하기 2죠. 그죠? 350. 양변에 2를 곱하고 m으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 제곱이니까 v를 구하려면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죠? 루트를 씌우고 이제 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이게 뭐야? 10에 100만 1000만 10에 7승이니까 7천만 미터 퍼 세크네. 그죠? 아니 1110만 미터 퍼 세크.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이거 혹시 빛보다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빛은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3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이거보다 30배 더 빠른 거죠. 30배. 그래도 많이 따라왔네. 30배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자기장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과 그 반지름 사이의 관계식이 이제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구한 V와 다른 것들을 대입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 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 자,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가 정확하게 1가우스죠. 그죠? 1가우스. 그죠? 그래서 이거는 8.4 가우스이다. 시험 문제에서 가우스로 나타내시오. 정답을 가우스로 나타내시오. 그러면은 8.4 G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각속력을 구하시오. 그럼 아까 구한 V에다가 V를 R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1110만에다가 반지름 7.5cm니까 7.5cm, 여기 7.5cm니까 0.075를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1차 시 여기까지 하고 2차 시에서 이어서 합시다.